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문정경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7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가져와서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헌법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를 거쳐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우리는 문자로 된 이런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은 텍스트 마이닝인데, 이 텍스트 마이닝은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의 한 기술 분야입니다. SNS나 웹사이트에서 올라온 글, 논문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형태소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형태소라는 말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합니다. 더 나누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어떤 문장이나 어절이 어떤 품사인지를 파악합니다. 어떤 하나의 문자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절들만 뽑아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명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명사를 추출해서 어떤 명사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운 다음에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나오게 되는데 한글로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전체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한글 파일로 선택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저장.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실행하고 나면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 이미지도 하나 들어있고, 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번호들도 있고, 자, 이렇게 굉장히 긴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파일을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대한민국 헌법 까지만 쓰고, 파일 형식이 중요한데 파일 형식을 텍스트 문서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문서를 클릭하고 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유니코드 UTF-8 방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꼭 이 방식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유니코드 8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파일을 콜앱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 파일로 와서 폴더를 열고, 자,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작업이라 한글 설치하고 글꼴 설정하는 작업은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 NL파이 의존성 패키지인 자바 파이썬 패키지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코 NL파이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코넬파이가 여러 가지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 형태소 분석기가 자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NL파이를 사용할 때 자바 기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바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바 파이썬 패키지라는 이름인데 이 패키지는 자바로 만든 클래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LPy라는 이 패키지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coNLPy라고 읽기도 하고 co-national language python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nation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넬 파이썬 패키지 안에 형태소의 분석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나눔이라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분석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바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파이프 인스톨 자바 파이썬 패키지 1. 자,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oNLPy를 설치하겠습니다. 파이프 인스톨 coNLPy. 자, 그러면 요거는 위에 있는 자바 파이썬 패키지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 이 coNLPy는 임포트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coNLPy 임포트 하고 카이스트에서 만든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름이 한나눔입니다. 자, 그 한나눔이라는 분석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coNLPy 태그 한나눔인데 h만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한나눔. 자,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나눔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대한민국 헌법 사용하기 전에 잠깐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먼저 한나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서 morphs 안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이렇게 쓰고 Shift 엔터를 쳐보면 이 자연어에서 한국어 텍스트를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분리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명사고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미로 나눠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morphs라는 명령은 하나하나의 형태소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POS라는 명령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엔터를 치면 각각 하나하나 분리된 형태소와 품사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형태소에 대해서 품사를 옆에 같이 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N은 명사이고 V는 동사이고 J는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M은 이런 대명사이고 그 다음에 P는 용언입니다. 그리고 E는 어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명사만 필요하다 또는 동사만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 포스라는 명령어로 형태소에 해당하는 품사를 함께 태깅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명사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자, 그대로 복사해 왔고 자, 여기에 명사를 써 주겠습니다. nouns라고 써주면 자, 여기에서
명사만 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부속도서, 자, 이런 식으로 명사만 추출해서, 자, 이걸 필요하다면 어떤 변수 하나에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 분석기의 기능을 잠깐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헌법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올 텐데, 자, 이 명령은 오픈입니다. 자, 가로 열고, 자, 이 파일을 경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이 파일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인코딩을 써줍니다. 자, 인코딩 equal utf-8. 자, 이렇게 써주고, 자, .read. 자, 저 파일을 읽어와라 라는 뜻입니다. utf8로 인코딩한 이 파일을 열고 읽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파일을 우리는 constitution 이라는 이름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헌법이라고 저장을 해 놓고, 자, 이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보여주지는 않고 처음에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n 이 표시는 이제 엔터를 친 자리다 라는 표시이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숫자 자료도 있고, 여기에 원문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도 다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래쪽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는 거고, 조금씩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은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을 읽어 왔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내용에서 불필요한 문자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import re, 이거는 regex의 약자입니다. 원래는 regex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줄여서 re로 임포트 합니다. 정규식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합니다. 이 정규식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중에 어떤 글자들을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패턴을 좀 일치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earch라든지 sub이라든지 find al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 자료에서 어떤 글자를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럴 때는 sub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substitution, 치환이라는 뜻인데 그냥 sub까지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내용을 쓰면 되는데, 대괄호 안에 쓰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글자들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sub이라는 명령을 사용했고, 어떤 일정한 패턴, 예를 들어 1부터 9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거를 이런 공백으로 바꿔줘라,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constitution이라는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자 자료에다가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부터 9 또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1부터 9 이런 글자를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많은 양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바꿀 거라서 먼저 0부터 9까지의 자료, 그리고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9, 여기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로 이응을 입력합니다. 자, 한글로 이응, 그 다음에 한자 키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에 1, 2, 3, 4 나오겠죠. 밑으로 더 내려가서, 자, 여기 1 보이시죠? 자, 1 선택하시고 부터 시작해서 9까지, 그럼 다시 이응 입력하고 한자.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내려가서 9를 선택하면 위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이런 숫자들도 없애고, 그 다음에 원문자 1부터 9까지도 없애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자, 그리고 다시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공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대한민국 헌법이 담긴 constitution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지 말고,
자, constitution은 원본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2번으로 저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stitution 2에다가 자, 바꿨으면 처음에 나왔었던 숫자 없어진 거 보이시죠? 1, 2, 3, 4 이런 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5 이런 것도 없어진 게 보입니다. 자, 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글자들을 다른 거 공백으로 바꿔줘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자, 요 내용이 위에 보면 역슬래시 n도 좀 거슬리죠. 그래서 역슬래시 n을 쓸 건데, 자, 여기 지우고 역슬래시 n.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바꾸고, 뒤에 있는 요 내용이 자, 2번에 담겼으니까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결과는 constitution 3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인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었던 역슬래시 n 이런 표시들이 다 없어진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시도 한번 없애 볼까요? 자, 복사해서 저런 글자들도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가져와서 그냥 3번으로 바로 저장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있는 것들도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없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한 나눔에서 constitution 3번에 있는 이 자료를 사용해서 명사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한 나눔 점 나운스. 자, 그리고 constitution 3 한 나눔점 나운스 그리고 constitution 3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명사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나운스로 바로 저장해라. 자, 그리고 확인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연어로 되어 있는 이 말들 중에서 자, 여기 글자들을 다 명사들만 이렇게 뽑아낸 것이 보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다스에서 이걸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글자들을 좀 제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임포트 하고, 자, 저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pd.데이터 프레임. 자, 아까 만들어준 저 나운스를 사용할 건데, 인덱스와 값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려면 위에 있는 나운스라고 만들어준, 자, 여기 이 자료가 나운스에 담겨 있는데, 나운스에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운스 전체 자료를 필드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료를 필드명 워드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워드. 자, 이렇게 넣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워드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나운스라는 이 자료가 3000개가 넘는 자료네요. 자, 이 자료가 만들어졌고 앞에 있는 인덱스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일단은 만들었으면 우리가 저 자료를 좀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이 하나하나가 몇 자인지를 여기다 세서, 사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 글자의 길이를 만들어주고, 저 나와 있는 길이 중에 한 글자 있는 거는 빼고 두 글자 이상부터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저 자료가 지금 df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df에 length라는 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계산할 거냐? df에 있는 글자 중에서 조금 전에 만들어준 저 워드 안에 들어있는 자료, 이 자료들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str 문자 접근자로 le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len 이라는 함수가 length라고 했었죠. length, 길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워드에 접근해서 문자 접근 지정자 사용해서 길이를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f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문자의 길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두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때라고 되어 있는 건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글자 중에서 한 글자 있는 건 빼고 두 글자 이상인 글자만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2에다 다시 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2. 자, 그리고 df. 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가로 안에 써주면 되는데 랭스라는 게 지금 여기에 만들어준 열을 이야기합니다. 저 랭스 자료 중에서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랭스라는 열에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골라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 2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있었던 이 때라는 게 3049번째 인덱스였는데 아마 여기에는 3049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2648개로 아까 3000 몇 개에서 2648개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df 2번에 있는 저 자료를 sort underbar values, 자, 그 다음에 랭스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글자인 거, 그 다음에 16글자인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자면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잘라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29개의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빈도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무라는 글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것도 밑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rt by values의 값을 length로 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같은 게 먼저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word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글자들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후임자는 후임자끼리 이렇게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워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모여 나오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개씩 있는지. 자, 그럼 요거는 조금 길고 어려워서 자,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f 2번으로 작성한 이 자료들 중에 워드끼리 그룹을 지워주고, 이게 지금 소트는 되어 있지 않아도 워드끼리 그룹을 지어줘라 그러면 같은 글자끼리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s index first라는 거는 요렇게 그룹 지워진 거를 인덱스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이렇게 인덱스로 사용을 할까봐 이렇게 옵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워드열에서 동일한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를 세서 n이라는 열을 만들어서 여기에 개수를 카운트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egg는 aggregate라는 말로 요약 통계를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sort value n,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글자들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글자가 위쪽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먼저 df3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데이터 프레임 3번이라고 쓰고, 자, 데이터 프레임 2번,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2번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2번을 그룹을 지워 줄 건데, 자, 그룹 바이 뭘로 해줄 거냐, 워드열을 가지고 그룹을 지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거는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그냥 점 찍고 옆에다 쭉 써도 되는데 저 요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줄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 자, egg. 자, 요거는 egg라는 이 말은 aggregate의 약자이고
데이터의 요약 통계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 개수를 셀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n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어떤 열을 가지고 작업할 건지를 써주는 거고, 우리는 워드 열을 사용할 거라는 얘기고요. 여기 워드니까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얘기고, 요거를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 둘, 셋 카운트를 세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n이라고 추가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역슬래시, 자, 계속 이어서 작업하겠다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ort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자, sort values, 자, 가로 열고, 뭘 가지고 sort 할 거냐, n을 가지고 sort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cending, true 하면은 오름차순이고, false 하게 되면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자료 전체를 df3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df3을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간 말이 제조라는 말이 133, 그리고 법률이라는 말이 117, 대통령이라는 말이 63,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뜻이고, 한 번씩만 들어간 말들도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df3에 들어간 이 자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로는 52부터 훅 끊어져 가지고 5개만 보이고 하위 5개가 보이는데, 우리 전에 앞에서부터 50개의 자료만 출력해라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이게 df3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헤드, 앞에서 50개만 끊어서 보여줘라.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앞에서부터, 자, 134, 117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한 8번 나온 글자까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 볼 건데, 자, 이 자료를 좀 담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탑 50 이렇게 사용해 보죠. 탑 50 확인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전 시간에 배운 시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본 SNS. 자, 여기 시본 라이브러리와 매플로립 라이브러리 두 개를 임포트하고 SNS로 바 플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는 아까 만든 탑 50 요걸 사용하고요. 자, X는 N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몇 번 나왔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N으로 사용하고, Y축은 워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개라서 자료가 많이 겹치는 게 보이는데, 자, 요거에 대한 사이즈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plt.figure fig 사이즈를 가로가 5, 세로가 10. 자, Shift 엔터 치워보고, 자, 그러면 이제 글자는 좀 잘 보이죠? 위쪽에 제조가 이렇게 가장 긴 막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너무 아쉬우니까 휴 값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휴를 워드로 선택하고, 자, 실행하면 자,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입력하거나 위쪽에 그 막대 그래프의 값을 주는 것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각화하는 작업까지는 끝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하나 거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딕셔너리 구조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키와 값이 있는 딕셔너리 구조로 바꿔서 가져가면 그 딕셔너리 자료의 키와 값을 가지고
빈도수로 측정해서 이걸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만든 탑 50이라는 이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setIndex라는 명령입니다. 이 setIndex에다가 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워드열을 인덱스로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행을 식별해서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것을 딕셔너리로 바꿔줘라 라는 겁니다. 자, 딕셔너리로 바꿔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요 키고, 여기에 n이라는 거 하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n이라는 것은 딕셔너리에서 앞에 있는 이 키에 해당하는 값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만든 딕셔너리의 키 값과 이 n이라는 거 두 개를 매핑해서 딕셔너리의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이 값을 딕셔너리 워드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워드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딕셔너리 구조라는 걸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와 값, 키와 값, 키와 값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 워드를 가지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빈도수가 많은 글자는 크게, 빈도수가 낮은 글자는 작게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글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툴입니다. 자, 이렇게 문서의 키워드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글자들 중에서 색상과 크기로 한눈에 중요한 단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인스톨해야 하고, 이걸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글이 다 깨지게 나오게 됩니다.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 한글들을 모두 나눔이라는 문자열을 찾아서 보여주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작업을 해서 먼저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워드 클라우드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pip install 워드 클라우드. 자, 그리고 매플로립에 있는 폰트 매니저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매플로립에 있는 폰트 매니저를 임포트 하고, 자, 시스템 폰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폰트 매니저 find system 폰트, 자, 이거를 sys 폰트라는 이름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폰트 매니저 모듈을 사용해서 시스템 폰트를 찾아서 그 경로 목록을 시스템 폰트라는 자, 이 변수에다가 모두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찾아서 여기에 다 넣어 주면,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말은 자, 여기 시스템 폰트 안에 나눔이라는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 찾아서 F에 넣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자, 어느 경로에서 이런 나눔이라는 글꼴이 있는지 경로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로 중에 요 나눔 고딕이라는 요 글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워드 클라우드로부터 워드 클라우드를 임포트하고, 아까 우리가 설치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가져오고, 이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폰트 패스라는 것을 임포트해서 여기에 글꼴을 지정해 줘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나눔 바른 고딕이라는 우리가 항상 사용했었던 이 부분을 복사
해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자, 이거 먼저 해주고, 자,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랜덤 스테이트 124라는 이 말은 난수를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폰트 패스는 위에서 지정한 폰트 패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글꼴로 사용해라 라는 뜻이고,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해준 이 내용을, 자, 이 워드 클라우드의 내용을 WC라는 글자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WC를 generate from frequency라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에 설정해 준 워드 클라우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준 딕셔너리 워드라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탑 50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워드를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이 딕셔너리 워드를 사용해서 생성하는데, 이 생성한 것을 imgwc라는 곳에다가, 자,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라는 곳에다가 넣어주고, 이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라는 걸 이제 보여줘라인데, 우리가 차트를 시각화할 때는 plt.show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볼 때는 imshow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워드 클라우드의 가장자리 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는 위쪽에 이제 한 가지씩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plt.axis를 5% 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 Shift 엔터를 쳐주면 가장자리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워드 클라우드가 지금 사각형이 기본인데, 이런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그 구름 모양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름 모양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 이렇게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에 클라우드라는 모양을 다운 받았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png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png 파일은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cloud.png로 저장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먼저 필로우라는 파일을 임포트하고 pillow.image.open 이라는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의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받아서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lt.imageshow 해서 이 클라우드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트라든지 원이라든지 구름 모양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이름을 일단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non 파일을 임포트 하고 pillow.image.new라는, 자, 이건 오픈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RGB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새로 만드는 이미지는 위에서 가지고 온 클라우드의 사이즈, 이 사이즈에 맞게 사용한다는 뜻이고, 초기 값으로 배경을 하얀색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클라우드를 붙여주는데, 첫 번째 있는 클라우드는 이 파일 자체를 붙여 넣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 있는 이 클라우드라는 의미는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 투명하지 않은 곳에다가만 이미지를 채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클라우드를 빼고 하면 비어있는 자리까지 글자가 들어가고 요 경계선이 보이게 되는데, 뒤에 있는 이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넣어주면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글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mp.array라는 건 지금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배열 형태로 변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변환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먼저 쳐주면 자, 일단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의 옵션들을 설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워드 클라우드의 옵션을 설정했었는데 이 옵션을 설정을 다 해주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위에서 만들어준 이 이미지를 마스크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칼라 맵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값으로 다른 것들로 만들어주기는 하니까 자, 칼라 맵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름 모양 안에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테두리는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바깥에도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라우드를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색상이 있는 곳에만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위에는 랜덤 스테이트라는 걸 썼었는데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를 생략하고 작성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하고는 좀 다른 색상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조가 보라색이고 파란색이 법률인데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나타나고 혹시 내가 칼라 맵을 사용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칼라 맵을 사용하지 않으면 색상도 이렇게 랜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랜덤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